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라리가 1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라리가 26라운드가 펼쳐지기 전에 세 팀이 승점 1점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리가 26라운드에서 희비가 엇갈렸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올라왔고요.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를 4대0으로 제압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레알 베티스가 중원부터 기동력을 앞세워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줬고요. 이스코가 미쳐 날뛰면서 이 경기 레알 베티스가 2대1로 승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최근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고 있는 팀들이 경기 일정이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에서 놓친 것 아니냐. 브라임 디아스가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지만 왜 이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Let's go!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26라운드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골 장면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찾아보세요. 음바페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맨디에게, 맨디가 바로 중앙 쪽으로 연결하고 브라임 디아스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골 장면이 제가 본 라리가 26라운드 최고의 골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골이 나오기 전까지 19번의 패스가 이루어져요. 주로 오른쪽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다가 골이 나오는 순간 왼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중앙 쪽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연계 플레이가 빛나는 장면이었고, 또 브라임 디아스가 선발 출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골이 들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승리를 거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요 시간대에 이스타TV 가서 나폴리와 인테르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재미없었죠. 이 경기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전에 이 경기를 다시 봤는데요. 브라임 디아스 골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티스는 중원 싸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밀리지 않았고요. 이스코 정말 미쳤습니다. 이스코가 진두지휘를 너무 잘해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주축 선수들이 안 나온 그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미드필드만 하더라도 주드 벨링엄, 발베르데, 세바요스가 각각의 이유로 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경기 운영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공격수들이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브라임 디아스 이후로는 골을 넣지 못했거든요. 비니시우스도 침묵하고 음바페도 침묵했습니다. 하물며 호드리고 엔드릭 이런 선수들도 결국 침묵하면서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한 골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면에 베티스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스코가 올려준 것을 조니 카르도소가 헤더로서 연결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결국은 헤수스가 PK를 얻어내고 이것을 이스코가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되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 지금이 위기 같아요. 지금 리그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공식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니까 최근 흐름이 나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근데 최근 리그 5경기로 국한하면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레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쿠초, 오른쪽 윙어로 안토니, 겨울에 영입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에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한 거죠. 기록을 보면 레알 베티스가 승리할 만한 경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점유율은 거의 5대5 또는 6대4로 보면 되겠는데, 점유율은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앞선 모습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초반 그리고 경기 막판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XG값 보세요. 기회를 더 많이 만든 건 베티스였습니다. XG값 보면은 2.39대 1.13이고요. 슈팅도 베티스가 더 많이 했습니다. 슈팅 숫자가 18개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9개밖에 하지 못했더라고요. 유효 슈팅 보면은 3대2니까 2대1이란 스코어가 이상하진 않게 느껴집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이 같은 가운데 라리가 2위였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라리가 3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위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3점 차,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2점 차니까요. 여전히 추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분발할 필요가 있겠죠. 경기 내용을 본다면 포메이션 자체에서는 4-2-3-1 또는 4-4-2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임 디아스가 왼쪽, 호드리고가 오른쪽,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가 투톱, 이렇게 4-4-2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할 때는 4-4-2 형태를 띄고 이 경기는 베티스가 공격을 나름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4-4-2 형태로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히트맵을 보면은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보다는 앞쪽에서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역습을 주도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또는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 포백 중에서 루카스 바스케스가 맨디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전력 누수가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아쉬움이 컸어요. 일단 공수 연결하는 과정에서, 즉 수비에서 공격으로 연결될 때 패스 미스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레알 마드리드답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때 이것을 제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베티스 포메이션 말씀드리자면 4-2-3-1이었죠. 이스코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었는데 프리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이스코가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했고 공을 간수할 줄 아니까 볼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1차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코 밑에 있었던 미드필더 2명 알티미라하고 카르도소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토니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스코가 안토니 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연계 플레이를 잘해주면서도 주로 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에는 전진 패스를 넣어줘서 쿠초라든가 헤수스의 스피드를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코를 제어를 못하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장악이 어려운 거죠. 여기다가 이 경기에서는 슈팅도 많지 않았지만 슈팅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2골을 실점을 했는데 이거는 센터백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리디거가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주는 과정이라든가 코너킥에서 카르도소를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알라바, 리디거가 모두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수비력이었습니다. 즉, 이 경기는 베티스가 잘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답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 레알 마드리드가 순간적으로 전진 압박할 때 이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 볼을 빼앗기고 실점하는 팀들이 있는데 베티스는 상대의 1차 압박을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패스가 잘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1차 빌드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코가 기가 막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전력 누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정상인 상태는 아니었어요. 주드 벨링엄이 징계를 못 나오는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발베르데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카르바할, 밀리탕, 바예오, 세바요스는 부상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미드필드 라인에 발베르데, 주드 벨링엄, 세바요스가 빠졌어요. 주축 선수 3명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경기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라울 아센시오에게는 어느 정도 휴식을 제공하고자 제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울 아센시오가 최근 선발로 나오지 않은 경기들 바르셀로나전, 에스파뇰전, 베티스전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중앙 수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울 아센시오의 빈자리도 좀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모로 전력 누수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고생한 경기다. 여기다 경기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짠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큽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패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PK로 결승골을 내줬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PK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8경기에서 PK 실점이 5실점이나 됩니다. 올 시즌 8차례 PK를 허용하고 나서 7차례 실점을 했는데 리그에서는 3차례 PK 허용해서 3실점 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차례 PK 허용해서 30점 했습니다. 스페르코파에서도 한 차례 PK를 허용해서 한 골을 실점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중요한 순간에 PK에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운한 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력 누수가 매우 컸고 선발 라인업에 변화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PK로 결승골을 내줬고 여기다가 선수들의 실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베티스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베티스가 겨울 시장 이후 2025년 들어서 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엔 누가 있느냐? 이스코죠.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3회, 유슈팅 1회인데요. 패스 성공률이 무려 90%나 됩니다. 여기다 키패스를 무려 6개나 했습니다. 이스코는 이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최근 2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스코는 전반기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 부상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결장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5골, 공식 경기에서 6골이에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하고 있고요. 빌드업에 관여하죠. 연계 플레이 해주죠. 득점기에 만들어주죠. 그리고 득점도 합니다. 정말로 이 경기는 이스코의 경기였어요. 어찌 보면 이스코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코 더비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스코가 명불허전, 이름값을 확실히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스코 없었다면 베티스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스코가 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베티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할 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토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토니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했습니다. 슈팅은 많지 않아요. 슈팅은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0%고 키패스를 2회나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토니는 볼 경합을 14번에서 7번이나 성공을 시켰어요. 태클도 6번에서 3번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안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하면 귀에서 피날 것 같긴 한데 안토니가 장점은 슈팅 패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볼 간수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템포를 죽여요, 자꾸. 이런 단점들이 있는 선수인데 펠레그리니 감독은 이스코가 이 선수를 보자게끔 만들고 오른쪽 풀백 사발리가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면서 안토니의 장점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한 듯 보입니다. 안토니 입장에서는 드리블보다는 패스, 연계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토니가 패스의 질을 높여야 되고 볼 경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 경합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가 적극성만 뛰면 충분히 기록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볼 경합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안토니가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안토니의 공격 포인트는 매우 높습니다. 왜? 공식 경기 7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이고요. 리그에서는 5경기 나온 동안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즉 공격 쪽에서 공격 포인트로는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볼 경합, 태클, 압박, 즉 수비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수비도 매우 잘했다. 사실 베티스가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수비 라인에서 윙어들도 마치 풀백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식스백처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윙어들의 수비력을 요구하는 전술을 썼는데 그 역할을 안토니가 매우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토니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토니의 메뉴 시절 기억합니다. 안토니가 메뉴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메뉴가 아약스에서 안토니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베티스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건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펠레그리니 감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안토니, 왼쪽에 헤수스, 전방에 쿠초예요. 쿠초는 왼쪽 측면으로 빠졌다가 들어가는데 매우 능합니다. 그럼 이스코가 선택을 할 때 왼쪽은 헤수스, 쿠초의 스피드, 오른쪽은 안토니의 마무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안토니의 마무리를 이용하는 장면도 있고
왼쪽에서 아예 직선적으로 찔러줘서 헤수스하고 코초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특히 헤수스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에서는 PK를 얻어내는 모습도 있었죠. 자꾸 안토니 얘기하는데 이스코 칭찬하고 있네. 네, 이스코가 잘했다는 얘기인데 안토니도 기대에 부응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티스는 제 힘을 발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54점으로 라리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우승 경쟁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에게 관심이 가는 건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났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난 경기 훌리안 알바레스의 결승골로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흐름 자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바요스는 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발베르데는 몸 상태가 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나름대로 재정비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마드리드 더비는 박 터질 것이다. 치열할 것이다. 피 튀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라리가 1위 경쟁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는 세 팀이 계속해서 경쟁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 1위는 바르셀로나, 2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위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라리가 27라운드가 끝났을 때 라리가 순위에 변화가 있을까요? 또 영주TV와 함께 해주세요.